그래서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둘 다 요 빨간색 동맥 관상동맥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명지병원 홍보실장 겸 비뇨의학과 교수 이소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뭐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그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님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건데요.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병원 심장내과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야가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그 협심증, 심근경색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심장마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말씀드리려면 심장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모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심장 저희가 모형입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할 때 환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어느 부분에 병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고요. 요게 심장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장도 결국 장기이기 때문에 요 심장이 살려고 그러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선으로 표시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보이고 뒤쪽으로 돌리면 역시 빨간 혈관들이 보이는데, 요 혈관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예, 마치 그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둘 다 요 빨간색 동맥, 관상동맥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좀 다른데, 협심증은 말 그대로 그 심장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걸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급성이라는 말 그대로 갑자기 심장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아픈 거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심증은 조금 통증이 있다가 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예. 네. 협심증은 평상시에 가만히 계실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뭔가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가슴 통증이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환자분들께서 어떤 계단 같은 거 오르신다. 가령 지하철에서 내리셔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타고 올라오시면 전혀 증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계단을 한 층, 두 층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빠져나오신다. 그러면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중간쯤 올라가셨을 때 여기 오목가슴 있는 요 부위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빠근하거나 아니면 또 뭐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이 화하게 아픈 네. 그런 증상이 생기시고요. 쉬게 되면 그 저절로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급성 심근경색은 그런 관계없이 계속 아픈 거죠.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왜 그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그 병이 생기는 이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혈관 모형이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혈관이 뭐 하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수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가 잘 흐르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동맥경화증 생긴다 그러면 요 안에가 뭐가 이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가 뭐가 좀 끼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구멍이 잘 뻥하게 뚫려 있으면 그거는 정상인 혈관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보통 기름떡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 안에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 그게 동맥경화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구멍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잘 유지가 되면 사실 증상이 없이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서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많이 좁아지게 되면 한 70%가 넘게 좁아지면 환자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을 오른다든지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밖에 찬바람을 쐬신다든지 뭐 눈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때 피가 더 많이 필요한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피가 모자라서 가슴이 아프신 거 그런 네.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신 거고요. 심근경색제는 그거랑 좀 다르게 실제로 혈관이 갑자기 탁 막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피부에 생기는 종기랑 똑같이 혈관에 생기는 종기를 이렇게 죽상경화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끼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퍽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퍽 하고 터지게 되면 요 안에 있던 전기 속에 있던 고름 같은 물질이 혈관으로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요. 그때 혈관에서는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피떡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쪽에가 피떡으로 다 차버리면 순식간에 차기 때문에 그때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는 쉰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까지 환자분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협심증을 진단하게 된 어떤 전조 증상 환자분들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예, 좀 약간 전조 증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협심증의 증상을 조금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단 오른다든지 뭐 산에 가실 때 느껴지는 이 오목가슴에 있는 통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일 옛날에 뭐 바닥을 쓸거나 뭐 청소를 하고 이럴 때 평상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게 그런 걸 할 때 가슴이 따갑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갑다든지 아니면 여기 목 쪽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화하다든지 아니면 양쪽 턱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막 시리다든지 그런 증상이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생겨도 협심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병원에 오실 때 요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왼쪽 어깨 쪽으로 아프시다고 오시면서 이게 심장 증상이 아니냐고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걸 일종의 뭐 퍼지는 통증이라고 해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장이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단지 어깨만 아프신 거라기보다는 여기 가슴이 아프면서 요게 이렇게 왼쪽으로 뻗쳐가지고 같이 아프면 심장 증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냥 가끔씩 가슴이 쿡쿡 쑤시듯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 바늘로 쿡 찌른 것 같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나 아니면 갑자기 뭐 찌릿하는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 이런 증상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까요? 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이제 가슴 통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외래에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어느 가슴 여기 부분이 바늘로 아픈 것처럼 찌릿 아팠다, 따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돌리거나 회전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깜짝 놀랄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심장 증상이 아닙니다. 심장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셨을 때 생긴 증상이니까요. 뭔가 활동을 할 때요. 주로는 여기 가슴. 명치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이 오목가슴 쪽에서 생기는 증상이면 심장 증상일 가능성이 많고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묵직하고 좀 수분 정도, 몇 분 정도 아프실 때 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증상으로 협심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검사나 뭐 치료를 시작하게 되나요? 그 협심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협심증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쪽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네. 심장 혈관을 직접 찍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오실 때만 오시는 모든 환자한테 그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특별하게 뭐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 그거보다는 그 전에 환자 몸 안에 뭘 집어넣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심장 초음파 검사는 이 심장이 진짜로 이렇게 잘 뛰는지 안 뛰는지를 초음파로 봐가지고요.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뛴다. 그 얘기는 그쪽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다는 뜻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뛰면 이분은 협심증이거나 심근경색증을 알았던 그런 게 의심이 돼서 네. 그 다음에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검사고요. 그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달리기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뛰시는 검사인데, 똑같이 러닝머신에서 뛰시는 검사지만 병원에서 할 때는 그 가슴 앞에다가 심전도 검사를 붙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막 부대껴 봐서 달리기를 했을 때 심장이 부대끼면 그 심전도 검사에서 모양이 변하는 걸 보고요. 네. 그 모양이 변하는 거에서 협심증이 의심이 되면 이분은 협심증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검사를 권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제 세 번째로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검사인데, 그 심장 CT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CT는 혈관 조영술하고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혈관 안쪽에 약을 집어넣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CT를 찍어봐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그 대신 몸 안에 무슨 관을 집어넣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고, 무슨 검사,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검사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CT 검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심장 CT로 협심증을 진단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혈관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중간에 여기 표시된 부분에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짤룩하게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부분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CT로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라든지 심장 CT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이 확실히 맞고 좁아진 정도가 심하다고 의심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알려주신 그 세 가지 검사는 다 모든 환자한테 다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증상이나 뭐 이런 거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러기도 하나요? 이 세 가지 검사를 다 하진 네.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협심증이 확실하고 이제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고 진찰하고 환자분이 말씀하신 걸 다 들어봐서 이 부분은 빨리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병이 정말 확실하고 심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를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랑 운동부하 검사를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에 심장 CT 검사를 해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협심증으로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일단 협심증으로 진단이 됐다는 얘기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좁아진 걸 어떻게든 치료해 줘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 그 혈관을 어떻게든 최대한 좀 넓혀보기 위해서 혈관 확장제 같은 약을 써서 혈관이 좁아졌던 거를 최대한 좀 넓혀보는 거고요. 네. 또 이 좁아진 원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그런 병 때문에 좁아지신 거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있는지 다 찬찬히 찾아보고 그
그거를 해결하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살이 많이 찌셨다든지 운동 안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역시 교정을 해드려서 하는 치료가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이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CT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병이 정말 심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혈관을 이제 넓히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 하는 게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봐서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에 관을 넣어서 스텐트를 넣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협심증 환자들한테 진단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는 그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환자분께서 병이 심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혈관이 아주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도 기본적으로 보면 나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둥이 제일 넓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은 밑둥에서 바로 나오는 큰 가지 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90% 좁아진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스텐트를 넣으면 그 부분을 정상 혈관 굵기로 이렇게 넓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심장마비라는 환자들한테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머리 뇌거든요. 네. 그 피가 이렇게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5분만 지나도 이제 머리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못 해가지고 심장은 살았는데 결국은 머리가 네. 손상이 돼서 외사 상태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평생 심근이면을 지내신 경우도 종종 봅니다. 네. 그래서